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납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한편 북미 대화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하나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방남으로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진설을 들고 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평양역에서 박광호 동지,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문화성 일꾼들이 예술단을 전송했습니다. 지난 5일 평양역에서 직접 예술단을 배웅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한다는 김 부부장이 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9일 방남합니다.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 일원이 오는 것은 김 부부장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 메시지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밖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최 위원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입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재 이완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응원단도 역대 네 번째로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2005년 아시아 육상선수권 당시 124명이 인천을 찾은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때보다는 적은 229명이지만 동계대회와 관련한 첫 파견입니다. 평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대적인 응원전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관 악기들이 많이 오고 치주악을 기본으로 하는 악기들이 많이 옵니다. 응원장에서 악기 연주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건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묵호항 입항 후 처음으로 배에서 내려 무대와 조명 등 공연장 시설을 점검하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을 하고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하며 평화 외교 행보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한편 북미 대화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정 상무위원을 만나서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지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건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오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실시합니다. 어제까지 병력 13,000명 등 5만여 명이 동원된 카드 섹션과 수호의 전투기의 에어쇼 연습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이 예전처럼 조선중앙TV를 통해 열병식을 중계할지도 관심인 가운데 전략무기 동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환 흔적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들었지만 과거 정부까지 군 당국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8년 만의 일입니다. 특조위는 육군 500MD 공격 헬기와 UH-1H 기동 헬기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사가 하달한 헬기 작전계획 실시 지침과 부사령관의 구두명령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F-5 전투기와 A-37 공격기가 각각 수원과 경남 사천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해군이 해병대 1개 대대 병력을 경남 마산에 대기시켜 광주 출동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무장 비행은 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헬기 운행 일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5.18 단체는 정부의 공식 시인의 의미를 두면서도 특조위 조사대로라면 사격 명령자 없이 사람만 죽은 셈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5.18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에 들어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성평등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이 있자마자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 상황을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고 맞섰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또 20대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 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검찰 청사를 나옵니다. 일명 데이비드슨.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 공작으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대북 공작금을 받고 협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의혹은 어떻게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 돈 받을 때 지시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검찰에서 발표할 거니까. 이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나 청와대 파견 등을 거치며 당시 국세청 실세로 통한 인물. 검찰은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의 현금 흐름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1일과 어제 두 차례 불러 확보한 단서 등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당시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전 국세청 차장과 이모 전 담당관 등을 소환한 검찰은
진술 내용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정원 자금 사용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한 혐의 외에도 2008년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국정원 자금으로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사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하나은행은 은행 사회이사나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VIP 리스트를 만들어 55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고 이 중 필기 전형을 통과한 6명 전원을 임원 면접에서 합격시키는 등 입사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56살 손모 씨와 세종병원 병원장 54살 성모 씨, 총무과장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 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불법 증축과 부실한 소방 전기 점검으로 대형 피해가 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북설로 또다시 활주로가 폐쇄됐던 제주국제공항이 오전 10시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전 7시 30분부터 활주로를 폐쇄하고 제설장비 12대를 동원해 눈을 치웠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까지 항공기 42편이 결항되고 46편이 지연됐습니다. 국내선 도착 비행기도 15대나 회항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천시가 2022년까지 관내 공장의 10%를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화장품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1년 전까지 직원들이 손수 포장 용기의 이물질을 화학용품으로 제거하다 보니 불량 제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한 뒤 생산량은 1.5배 증가했고 불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직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제 경쟁력까지 갖추며 매출이 증가했고 직원 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환경 개선이 선행되기 때문에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생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태양광 장치를 개발하는 또 다른 기업 역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한 뒤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실시간 재고 물량까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은 200여 개에 불과한 상황. 인천시는 올해 스마트 공장을 100곳 더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체 공장의 10%에 해당하는 1000곳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개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 공장 지원을 통해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파의 기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온화한 서풍이 들면서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중부와 충북,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평창 올림픽이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혹한은 없겠는데요.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시간의 올림픽 스타디움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상 1도, 인천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저녁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연일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또 한 번 반짝 추워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